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주말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면 밖에도 좀 놀러 다니고 해야 하는데 방구석에 요새 방콕만 하고 있으니 살만 디룩디룩 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 다시 또 달러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 달러 이야기하면 제가 찰진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매번 이 욕을 먹을 각오는 좀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근거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기보다는 저 깍씨는 오로지 돈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려고 한다는 점 한 번 더 우리 구독자 성님들 알아봐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묻지마 달러. 뭐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요? 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깍씨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1순위는 달러가 아니고 이 금이라고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손가락 0.01초 시간 할애하셔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손가락 한번 까딱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환율 그리고 달러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펼쳐보려고 하고요. 뭐 제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달러를 사고 팔고는 뭐다? 오로지 본인의 자유다. 그럼 저 깍씨가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달러를 왜 샀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달러요? 달러 안전자산이니깐요. 지금 경기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겠다 난리인데 무조건 묻지마 달러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죠. 그냥 뭐 제가 가정을 한 거니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뭐 그런데 이분 말도 맞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상방을 뚫었고 1200원선을 뚫어서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코로나가 이렇게 더 상방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 달러를 이런 식으로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아질 거야 생각을 한다면 달러를 이 매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뭐 그런데 일부 누구 말 맞다나 코로나가 이번에 사라지고 이번에는 다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서 코로나 버전 2탄이 또 출연할 수가 있으니 또 모를 얘기긴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출격하지 않는 이상 1일 신규 확진자의 패턴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우 20일, 30일 이후에 둔화되기 시작했고 50일 이후에 크게 줄어들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30일 이후에 최고 정점을 찍고 지금 뭐 대략 한 40일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나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계속 증가세가 확장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전철을 밟은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이 4월 전후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스와 비교하긴 그렇지만 사스 시기에 5월부터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6월부터는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볼 때 아무래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뭐 백신과 치료제의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둔화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달러가 이렇게 지속 상방을 맞을까요? 하방을 맞을까요? 그냥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정치적인 입장, 주관적인 입장, 포차 다 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근 달러화 강세 현상이 일단 과도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한국은행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3월 3일부터 스타트 끊으면서 FOMC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50bp 인하한 데 이어서 3월 15일에는 다시금 한번 긴급으로 또 회의를 열면서 기준금리를 100bp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미국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깍시야, 한국도 2월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3월에는 16일날 긴급으로 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고 뉴스 보니까 한국도 양적 완화한다던데 한국판 양적 완화하니까 결국 달러도 많이 풀리고 원화도 또 많이 풀리게 되니까 결국 쌤쌤 아니냐? 네, 쌤쌤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완화적인 규모가 우리의 이 원화랑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미국이 더 완화적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과거의 전통적인 양적 완화 시기에 이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급속도로 이렇게 달러 약세의 구간이 연출됨을 확인할 수 있죠. QE1, 2, 3 시행 이후에 급격하게 달러가 절하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풀어제끼니 달러 가치가 절하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차도 왼쪽이 미국의 금리, 오른쪽이 한국의 금리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 더 제로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은 누가 봐도 미국이 통화 부분에서 더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있는 그대로 보면 미국이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는 달러 약세를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는데 이 홍수처럼 밀고 오는데 그 가치가 절상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절하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2분기 환율을 그냥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한국이 코로나에 앞서서 타격을 먼저 받았고 그에 뒤이어서 지금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인 1분기가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고 2분기는 소폭 회복을 해주는 국면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의 경우 1분기는 소폭 조정이 그치더라도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시기에 이 달러가 충분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작년에 미국은 감세 정책 효과로 인해서 세계에서 홀로 이 미국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고 전 세계 중에서 나홀로 성장하는 국면을 펼치면서 이 미국으로 이 달러가 기결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그동안 달러가 재차 강해진 면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2분기에 미국 경기가 바닥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안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무작정 달러가 이렇게 하방하는 요소만 있을까요? 물론 100% 그렇게 확실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집 다 팔고 돈 다 털어서 베팅하고 돈 많이 벌면 그만이겠죠. 일단 트래핑 딜레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래핑 딜레마가 뭐냐면 달러가 결국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미국 스스로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고 무역적자는 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의 적자 상태가 심화될 경우에는 달러가 가잉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이 대외 거래 간의 흑자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 무역 거래가 경색을 띠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를 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경상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 적자를 유지하게 되면 이 달러가 가인 공급되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 반면에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이 달러의 신뢰가 저하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는 건데 여기서 트래핑 딜레마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금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 이 가치의 변동이 발생 안 하는데 반해서 이 달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쉽게 변동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려면 미국이 그만큼의 무역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데 이 논리는 상대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적게 하면서 미국의 국가들에게 달러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원리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무역 수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의 걸림돌이 된다기보다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수지가 낮아지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각국의 상품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이런 식으로 호황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되어야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축통화 달러는 약해지면서 달러는 가잉 하락할 수 있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흑자 상태를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또 전 세계의 경제 위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달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에 좀 베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다만 걸리는 게 이 4분기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미국 대선이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포커스가 다시 대선에 잡히게 되면 트럼프 형이 다시금 이 대선 공약 카드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국은 무역 적자가 상당하다. 이거는 분명히 불공평한 무역 거래다 이러면서 중국을 향해 또 압박하면서 다시 원투펀치 이 잽잽을 날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명분은 무조건 있죠. 이 제조업과 농부들의 이 표층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다시금 하반기에는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아주 당연하게도 이 본인도 구조적으로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본인도 해결이 안 됨을 알겠지만 항상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그에게 대선 시즌이 다가올 쯤이면 무역 갈등이 다시금 이 재부상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선 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코로나 직후 이 미국 이 외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미국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경제에 자신감이 생긴 미국은 다시금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무역 분쟁을 다시금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미국 경제가 다시금 이렇게 허덕거리게 된다면 미국은 딴 데 한눈 팔 심산이 없겠죠. 이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유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나 조 바이든의 경우도 똑같이 중국을 향한 이 스탠스가 일단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된다고 한들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면서 다시금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이후 대선 시즌이 찾아온다면 이때는 또 대외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달러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강해질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자신의 통화로 채권을 더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 자국 통화 가치 절하는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법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인의 외국 자산은 미국 화폐로 환산하게 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달러가 만약에 10% 평가 절하된다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자산 효과가 무려 GDP의 5%만큼 증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한다 한들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가지고 이는 또 자산 가치에 이 변화가 없음을 미국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2005년에 미국의 경상수지가 상당 부분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논의가 상당 부분 있었지만 이때도 역시 이 달러 약세의 이 강력한 평가 절하로 인한 자산 효과 덕분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런 대외관계의 불균형이 현저히 줄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달러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호 무역을 지속할 수는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보호 무역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 세계 패권 국가의 운명이 되는 법이고,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트래핑 딜레마로 오늘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를 상당 부분 용인하면서 달러를 절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분기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둔화하면 그동안의 강세의 원인이 코로나였던 만큼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미 대선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무역 분쟁 카드를 빼낼 수가 있고,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하는 그 명분은 결국 무역 불균형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세 등의 이유로 다시금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달러가 재차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보호 무역을 지속할 수가 없고 결국에 무역 적자를 용인하면서 달러를 장기적으로 절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 깍씨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알람 설정까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